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한강이나 나가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만큼 질서도 또 치안도 필요하죠. 여름날 한강공원에 운집한 시민들의 든든한 민원 처리자이자 보디가드 역할을 자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파출소 기동대원들인데요.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관광명소 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한국을 찾았죠. 개봉을 앞둔 영화 인천 상륙작전 홍보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팔미도, 월미도, 또 메가더 동상을 연계한 관광 코스를 이번 기회에 부각시켜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팔미도는요, 팔미도 등대 상륙작전, 당시에 유엔 연합군 함정에 길잡이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런 인천 지역 곳곳이 이번에 영화와 함께 좀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교육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낮에도 밤에도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더위를 좀 식혀보자 하시는 시민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이맘때 특히 여름파출소가 아주 분주하다고 합니다. 자, 영등포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이상원 경장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이상원 경장이라고 합니다. 예, 여름파출소 경험이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네. 저희가 한 2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요. 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 한강 여름파출소가 뭔지, 언제쯤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한강공원 내 치안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경찰 간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워낙 네네. 또 일도 많고 바쁘시니까 또 아침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는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한강 쪽에는 5군데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난지, 여의도, 뚝섬, 잠실, 광나루 여름파출소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저희 영등포 경찰서 관할은 여의도 한강 여름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예, 여의도 여름파출소 쪽이 관할인 거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밤새 머무는 사람들도 많은지요? 네, 일단 지난해 한강공원 이용객을 보면요. 27%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여의도가 대중교통편이 좋고, 각종 행사나 문화 공연도 자주 열리고 또 주변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에는 열대야를 피해서 오신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함께 여름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밤새 붐비는 날이 많죠. 예. 그렇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을 텐데요. 자, 최근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 많습니다. 그쪽 자전거 도로도 잘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접촉 사고 같은 경우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특히 야간에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운전자분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 점등 장치를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은 자전거가 많아서 이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점등 장치, 그러니까 불 들어오는 거 깜빡깜빡. 네, 하는 그렇죠. 것들 예, 사람들이 인식할 수 반사지나 뭐 있게끔. 그런 거. 네네네. 그렇군요. 이게 또한 예. 예. 또한 좀 유의하실 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 역시 이렇게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요즘 사이클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속도가 자동차 못지않게 빠르거든요. 그래요. 예, 빠르게는 40km 이상까지 속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서행하시고, 또 자전거에 서툰 이 초보자들을 배려해 주셨으면은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 신고도 좀 요즘에 많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물품들 많이 절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주로 핸드폰이나 가방, 지갑 같은 개인 소지품이 많은데 돗자리 위에 잠깐 두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편의점을 다녀오는 사이에 빈틈을 노리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를 또 저희가 이제 여름파출소에서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순찰을 돌고는 있지만은 무엇보다 최선의 예방법은 개인 소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겠죠. 예. 네. 자, 휴대전화, 지갑 이런 것들 잘 간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름이니까 이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특히 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가볍게 치킨과 맥주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취객들이 천태만상을 벌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취객들은 저희 여름파출소만의 특이한 경우도 아니고요. 저희 전국 경찰관들이 항상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특별히 힘들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공원 내에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공원 내에서 112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네. 신속 출동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거든요. 바로 출동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교통 체증도 있고, 또 공원도 이제 엄청 넓거든요. 직선거리만 해도 거의 4km까지 정도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붐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신고자가 공원 내 지리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현재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속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이렇게 신속 출동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여름파출소의 어떤 기동대로서, 대원으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경험해봤을 때 진짜, 이건 정말 기가 막혔다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홍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속 출동이 좀 늦어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좀 개선하고자
저희 영등포소 범죄예방진단팀에서 예.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27개가 있습니다. 예. 곳에 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요. 거기 이제 화장실에 112 신고 위치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유급시에 현재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고 저희 이제 경찰관들의 신속 출동이 가능토록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예, 예. 그 그리고- 신속 출동 시스템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네. 거는 일단 지금 네네네. 경각심이거든요. 이게 한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모이다 보니까 네. 우리 그 직접 순찰을 해보신 사람으로서 네네. 이런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안 경험들을 돼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네.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입니다. 일단 가장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저희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네. 관광객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예요. 예. 네, 거기서 자기 본인만 생각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좀 버린다거나, 쓰레기.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좀 버린다거나, 네. 그런 간단한 아주 약해 보이는 그런 기초 질서를 위반하는 게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거의 이제 무법천지가 되죠, 거기가. 그 성범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몰카 신고도 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화장실 내에 신고 위치표도 설치했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분리된 경우도 다 이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들어가는 입구는 다르지만, 근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입구가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또 남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들어 있고요. 어허. 네. 그렇군요. 또 한강 수영장이 좀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몰카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는 편입니다. 그런 또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불쾌해질 수도 높아지고 이럴 때는 다투거나 좀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네. 옆에서 음주를 하면서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연기가 아직 한강 시민공원은 금연 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지역이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도하는 입장에 이제 계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흡연자들은 왜 금연 지역도 아닌데 담배를 못 피우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일단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잘 협조를 안 해주죠, 시민분들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경장님은 순찰하면서 이렇게 그 시비를 말리거나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에 좀 다치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공원 내에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맞아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다친 적은 없었고요. 예. 자살 기도자를 언여대교에서 이제 재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다 탈의하시고 속옷만 입고 네네. 난간 밖에 이제 다리 위에 난간 밖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땀이 홍건히 이렇게 젖어 있어서 미끄러워서 이렇게 좀 구조하는데 힘이 들다가 어깨를 한번 이렇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것도 여름이었습니까? 네,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잘 구출이 됐는지요, 그때? 네, 무사하게 잘 구출이 돼서 가족들한테 인계를 했죠. 네. 별일들이 다 있네요. 네. 참, 이것만은 꼭 당부했으면 한다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강 시민공원을 사랑하는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기초질서를 가장 자기 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이렇게 기초질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거기서부터 기초질서가 안 지켜지니까, 음주도 이제 취객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성범죄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 질서를 지켜달라.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것만 꼭 지켜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주. 과도한 음주는 절대 안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금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에 참 많은 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한강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들려드린 내용들 잘 감안하셔서,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파출소 경험이 있으신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이상원 경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계획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날씨 관련 중국어 표현 오늘도 배워봅니다. 40초 뒤에 공개합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자, 어디로 갈까요? 이번 주말 맛있는 여행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죠.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입니다.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앞에 그 소개하는 멘트를 네. 친구가 들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정직하게 소개하라고. 뭐라고 많이 그럽니까? 먹는 여자 기자로 소개하라고. 많이 먹어본 여자. 네. 근데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잘 먹기도 하고요. 네. 요때 요즘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약간 잘 찝어내는 게 있어서 같이 예. 가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오늘 강줄기 따라가는 여행 2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죠. 이제 강 따라, 물 따라 이제 여행 떠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지난주는 남한강을 따라서 여주 파사산성에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북한강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젊음의 낭만하면 북한강. 떠오르는 여행지죠. 젊음, 낭만, 그리고 MT가 떠올라요, MT. 그리고 경춘선. 경춘선, 강촌. 바로 방촌 레일바이크를 타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강촌 좋습니다. 레일바이크 여행. 자, 강촌이고요. 뭐 대학생들 저도 그랬고 대학 시절 네. MT 장소로 특히 유명하잖아요. 요즘 어때요? 한때 그 충천 가는 길은 언제나 기차였고 그 기차 이름은 경춘선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의 약간 청춘과 낭만의 MT 명소였었죠. 그 라면 박스 같은 데다가 그렇죠, 너무 막. 잔뜩 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통기타 꼭 들고. 아, 통기타. 근데 이제 더 이상 몇 춘천. 학번이세요? 저는 96학번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춘천 가는 기차는 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네. 경춘선은 이제 더 이상 제 역할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는데 네. 대신에 이제 청춘이라는 이름의 전철이 다니고 있어요. 더 빠르고 매끈하게 새로운 전철 타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춘선의 낭만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경춘선의 시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강촌역에서 그러니까 김유정역에서 강촌역까지의 구간, 그 과거의 경춘선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놓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또 다른 경춘선의 낭만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레일바이크로 만나는 경춘선의 풍경은 기차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전달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자연과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추억이 있어서 반갑고 네. 그리고 철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터널 지날 때마다 그 터널에서 느끼는 기차를 탔을 때 느끼지 못한 시원한 기운과 오랜 시간의 흔적도 즐겁고요. 그다음에 터널을 딱 나오자마자 손에 잡힐 듯 이렇게 펼쳐지는 시원한 물줄기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풍경을 어허. 내 발로 달리는 레일바이크로 이렇게 본다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여기 좀 길지 않습니까, 코스가? 코스가 길기는 한데 이게 시작점이 약간 내리막으로 가기 때문에 초반에 네. 살짝만 발이 굴러도 속도감을 적당히 즐길 수가 있고요. 예. 이 레일바이크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 3-40분쯤 달리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에서 이제 물줄기 풍경 보시면서 사진 찍고 있으면 잠시 후에 낭만 열차가 도착을 해요. 낭만 열차. 다시 그 열차를 타고 강촌역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발로 굵은 레일바이크 타시고 다시 느릿느릿 경춘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낭만 열차를 타고 강촌역에 가시면 되는데요. 아, 이건 근데 커플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근데 생각으로 저 갔을 때 네.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과거에 경춘선을 타셨던 그리워했던 분들이 그걸 달리면서 약간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낭만열차 타고 딱 도착하시면 네네. 그 강촌역에서 다시 김정역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래요. 1시간 반 동안 레일바이크도 타고 열차도 타고 셔틀버스까지 타는 다양한 이동수단의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둘러볼 곳도 많이. 그리고 꼭 둘러보셔야 될 게 여유가 있으시면 이 레일바이크가 출발하는 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역이에요. 바로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을 딴 김유정역인데요. 김유정역.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이렇게 대형 세트처럼 놓여 있어서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김유정역이 자리한 마을이 신례마을인데 네. 소설가 김유정 씨의 고향이에요. 그 생각 같은 게 좀 돼 있습니까?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1930년도에 그 김유정 씨의 작품들의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소설에 등장했던 다양한 풍경들이, 그러니까 소설 본범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네. 마을이 되게 안온하고 예뻐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다 보면 그 작가가 사랑했던 이 마을의 풍경들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해서 편안하게 그 레일바이크도 타시고 흙길을 발로 밟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 시절 근대 좋습니다. 문학의 명소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옥수수밭도 있고요. 네. 근처에 굉장히 그 어떤 농촌 특유의 정서가 남아있어요. 네. 자, 먹는 거 한번 살펴봐야죠. 춘천 가서 이거 안 먹고 오면 서운하잖아요. 닭갈비인가요? 그렇죠. 네. 닭갈비가 어떤 파세요? 저기 철판파가 있고 숯불파가 있는데. 전 철판을 좋아합니다. 저는 숯불을 좋아하는데 저 김유정역 얘기를 숯불 닭갈비 하는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집은 남다르게 막장 숯불갈비를 해요. 막장. 막장 된장으로 재워놓은 닭갈비를 하는데 이 집이 되게 좋은 게 딱 가면 모듬 세트가 있어서 300g에 11,000원인데 3만 원을 내면 막장 숯불 닭갈비, 소금 숯불 닭갈비, 양념 숯불 닭갈비를 3종을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전 다 먹었습니다. 많이 먹는 여자 네, 많네요. 세 가지 다 못 드시겠으면 막장 숯불 닭갈비를 추천드려요. 네. 된장으로 양념했는데 도톰한 고기에 양념이 적당히 배어서 고소하고 되게 담백해요. 그리고 이 집이 모든 채소를 다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데 네. 정말 이렇게 파들파들한 쌈채소에다가 적당히 먹다가 그 닭갈비 한 점 한 점 올려서 싸먹는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맵싹하고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의 맛은 약간 쌈의 맛이잖아요. 신선한 채소를 아작아작 씹어 먹는 맛도 있고 네. 춘천의 대표 음식인 약간 닭갈비를 씹어 먹는 맛도 있고 야. 열심히 달리시고 나서 드시면 정말 꿀맛이실 거예요. 보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촌 레일바이크 먹을 것은 닭갈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어제 배운 단어부터 좀 복습해 볼까요? 아, 일기예보였거든요. 네.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네. 약간 힙합 느낌으로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랩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예, drop the beat, 요 하면서. 네. 자, TNG, 위, 바오. 어우,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TN치 할 때 TN은 소름이에요. 길게 TN. 그 다음에 치. 위, 바오. 위, 바오. 그렇죠. 이때 위 발음은요, 너무 입술을 경직시키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네, 입술 모양은 우 상태지만 소리는 위로 내고요. 위. 그다음에 빠. 네, 음이 위에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티, 위, 빠. 바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입술은 앵두같이 내밀고. 네. 소리는 위를 냅니다. 맞습니다. 자, 일기예보였고요. 8305번님, 여름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태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풍이란 표현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자, 문자 주셨어요. 태풍. 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적길 바라면서 먼저 네. 태풍이란 단어는요. 타이펑.
쉽네요. 쉽죠? 영어 같기도 하고 타이펑. 그렇죠. 이때 타이는 밑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타이. 그다음에 펑 바람 풍자. 네. 그래서 한자인 태풍을 그대로 중국식으로 읽은 건데요. 네네. 발음은 타이펑. 타이펑. 이었습니다. 타이펑. 네. 그죠? 이어서 우리 네.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올 거야는 타이펑要来了. 타이펑 야오 라일러. 한 번 더. 타이펑要来了. 타이펑 야오 라일러. 네. 야오 什么什么了라고 하면요. 야오 뭐뭐 러라고 하면 곧 뭐뭐 하려고 한다,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네. 라이는 올 레자예요. 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네. 야오 라이러는 오려고 한다. 아. 태풍이 곧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타이펑 야오 라일러. 그렇죠. 아. 손으로 타이펑 야오 라이러. 네. 아, 손으로 이 음가를 잘 그리면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확 만들어져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듯이 밑에서부터 타이펑, 그다음에 야올라일러. 네. 막 요동치는 거죠. 태풍이 와서. 맞아요. 야올라일러. 태풍이 오려고 한다.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태풍은 타이펑이었습니다. 타이펑. 네, 태풍같이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6781번님, 타이펑. 오늘 배운 단어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새로 정리해 주시니 좋습니다. 이게 타이푼이 또 영어로 태풍이잖아요. 그래서 또 비슷한 것 같네요. 6781번님, 문자 감사드리고요. 샵 0945번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을 때 특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리큘럼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세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과 경험들, 이야기들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게스 후의 드림스 잠시 듣고 하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는 서울시고요. 취재기자 한동호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동남권 일대 공공개발 사업의 일환이죠. 잠실 운동장 일대 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 교통 문제, 교통 대책을 놓고서 서울시와 송파구가 입장차를 드러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건 잠실 운동장 옆에 탄천 동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탄천 나들목 폐쇄 여부인데요. 먼저 송파구 입장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어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잠실 운동장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탄천 나들목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천 나들목이 폐쇄되면 인근 주거지역 환경이 침해되고 잠실 일대가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동남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탄천 나들목 기능을 확대해서 교통처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천 나들목이 폐쇄되면 잠실대교 남단에서 이어지는 송파대로에 교통량이 집중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한 건데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서울시는 일단 탄천 나들목 폐쇄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면 말 그대로 송파구청장 말씀대로 송파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서울시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랜 시간 많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20일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본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탄천 나들목이 폐쇄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텐데 이제 서울시와 송파구가 어떻게 갈등을 할 건지를 그때 2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서로 잘 협의를 하고 긴밀하게 토의를 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무료 해변 캠프를 연다면서요? 네, 몸이 불편해도 무더위에도 멀리 피서가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서울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동해에서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를 엽니다. 올해 23번째 회를 남은 장애인 무료 해변 캠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자는 강원도 양양,
광진리 큰바다해수욕장에 마련된 캠핑장을 2박 3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는 숙박용 텐트와 취사도구, 물놀이 도구, 안전용품 등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 참가를 원하시는 시민들은 운영단체인 곰돌이 봉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23일까지 그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 통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이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 등 6개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이 터널과 지하차도 등 세척 작업으로 통제가 되는 건데요.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매연 등이 쌓여서 공기질이 나빠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터널과 지하차도 등을 청소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척 작업 대상은 언주로 구룡터널과 개포 지하차도, 올림픽대로 여의하류, 탕류 지하차도, 강변북로, 성수 지하차도 구리방향 등 6개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터널과 차도입니다. 이 시설공단은 해당 노선 차량 통행이 뜸한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개 차로를 부분 통제해서 세척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식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끝곡은 베이비 블루 케빈 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활기차고 또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